해금이 얼핏 보기엔 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줄이 두 개인 악기네요. 맞아요. 줄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정류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통 전통악기 해금 연주자분을 천주인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모신 이유는 결국 제가 음악을 아주 좋아하긴 하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몸의 통증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음악하는데 바른 자세를 잘 얻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지윤 선생님 모시고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연주하시는 프로 연주자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게 덧붙여서 해금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천지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천지윤 선생님은 소개는 제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천지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금 자체를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앨범 음원을 계속 발매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지 선생님께서 발매한 음원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전통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새롭고,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를 살아가는 게 전통과 현대를 계속 만나는 것들이 결국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통 자체를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지윤 선생님은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자 융합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되게 좀 널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좀 봤는데요.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후학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해금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생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스럽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해금에 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금이라는 게 어떤 악기인지 일단 이해를 좀 돕도록 하고, 요번에는 그러니까 해금이라는 악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릴 것들이 좀 많아 보여서 요번 주랑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한 해금 연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지윤 선생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음악가로서 롱런하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통 꼭 해금을 연주하시는 후학분들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여러 현악기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금은 두 줄로 된 현악기예요. 예. 제가 해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해금이란 거는 줄 사이에 이렇게, 화면을 좀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줄 사이에 이렇게 말총을 끼워서 연주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러한 소리가 나고요. 이 울림통이 있고 이런 입죽, 주와 이런 각 부위들이 있는데 이 부위에 동양 철학을 담고 있는 8가지의 전통적인 자연적인 진료를 가진 금석, 사죽, 포토, 형목 8가지의 자연적인 진료를 모두 품고 있는 전통악기 중에서도 유일한 악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관악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현악기 같기도 하고, 그 관과 현의 모든 특성을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관과 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색을 가진 악기가 바로 해금입니다.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울림통의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악기란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럼 해금은 어디서 기원한 악기인가요? 해금은 이 해금의 해자가 예. 몽골의 해부족의 해자를 아, 사용해요. 예. 좀 의외죠. 음. 한국에 굉장히 토착화된 지는 너무나 오래된 고려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한 예. 1000년 이상이 된 악기예요. 음. 근데 여전히 그 기원을 따지자면 그 몽골의 해부족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돼서 이 중국을 거쳤겠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땅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고려시대 원나라의 침탈이랑 관련 그 시기쯤에서 넘어온 거. 고려 예종 즈음에 들어왔으니까요. 예. 12세기 정도 들어왔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되게 뭐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전통악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원나라 기원이라는 게 좀 놀라운 점이네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보통 근데 이 해금이 그러면은 이게 주로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해금이 어디서 주로 많이 쓰였나요, 선생님? 해금은요. 예. 왕실 안에 있는 음악에서도 사용이 되었고요. 예. 말하자면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묘제례학과 같은 아주 커다란 제례 의식에서도 해금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왕실의 연회 안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었고요. 예. 민간에서도 사용이 됐죠. 어떤 민간에서는 저는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악기라는 느낌이 강해서 우리나라 민초들이 그렇게 즐겼을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됐었나요? 예전에는 그 해금이 독주악기가 아니었어요. 예. 독주악기로 사랑받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의 일이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합주 안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해금의 가락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 곳은 예. 굿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해금 연주를 조금 들어보니까 해금 연주가 되게 사람 목소리가 같고 되게 애절하고 뭔가 호소력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굿판에서 쓰였다는 게 왠지 그럼직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예전에는 종교가 어떤 예술의 중심이 되고 예술이 예. 생성될 수 있는 바탕이었기 때문에요. 예. 어떤 근대화 되기 이전에는 서양과 동양 모두 그런 종교 의식과 관련된 음악들이 많았죠. 되게 제가 제가 이 비욘드를 통해서 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음양오행이 어떤 식으로 동양 철학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해금에?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통 이 동양에서는 팔자를 좀 완성된 숫자라고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뭐 사주 팔자. 그래서 팔이라는 게 어떤 완성형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석, 사죽, 포토, 형목 그 8가지 음양 오행을 모두 담고 있는 음과 양을 모두 담고 있는 악기를 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쓰고 계신 현대적 해금이 언제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적인 해금이라 함은 이 악기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한 4세기, 3세기 그렇게 오래된 해금도 사용하시나요? 그거는 아직 실체가 남아있지 않죠. 예. 오래된 해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지영이료 해금산조라는 그 어떤 아주 중요한 장르가 있는데요. 그 지영이라는 인물이 박물관이 있어요. 지영이 박물관이 평택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1909년생이신 지영이 선생님이 사용하신 악기가 그곳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그 서양 고전 음악처럼 이렇게 오래 남아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서양 고전 악기처럼 오래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오래된다고 음이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꼭.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울림통이 이렇게 좀 사람 머리만 하잖아요. 제 머리는 훨씬 더 큽니다. 네, 선생님 머리보다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어린이 머리통만 해요. 애기 머리통만 한데요. 이건 대나무 뿔이에요. 대나무 뿌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깎아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오칠도 하고요. 뭐 진흙도 그 황토라는 것도 바르고요. 이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이는 거죠.
저희도 우리나라 전통악기도 서양 고전악기처럼 이렇게 오래 쓰이는 날이 앞으로 오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금 각 부위가 되게 많네요. 네. 뭐 울림통 설명해 주셨고 할 때 말총이 네. 현이 말총인가요? 현은 그냥 줄이라고 예. 하면 되고요. 예, 예. 이 줄은 명주실이에요. 명주실이고요. 그래서 이 줄이 막 꼬여 있거든요. 지금 예, 이 예. 두 가닥, 세 가닥 되는 줄이 실크로 된 그 명주 줄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가 줄이고 예. 서양 악기와 다르게 이 해금은 장력을 사용하는 여간법의 악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줄이 움직이죠. 제가 아까 잠깐 쥐어봤는데 되게 힘들던데요? 네, 굉장히 이게 힘들고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 강도가 꽤 있어 보이던데. 굉장히 이렇게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오래 해왔으니까 괜찮지만 예. 이게 꽤나 광도가 되기 때문에 해금하는 분들이 건초염 같은 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부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간법이라는 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클래식 악기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네. 운지를 하잖아요. 네. 운지를 해서 줄의 길이를 조정을 하고 네. 장력은 이거 활만 가지고 장력을 조절을 하는데 운지를 통해서 그냥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운지하는 위치도 바뀔 수 있고 네. 장력도 바꿀 네. 수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습니까? 예. 그 서양의 현악기는 보통 이렇게 지판이 있죠. 예. 손가락을 짚을 수 있는 판이 있고 그 위에다가 현을 걸잖아요. 예. 보통은 4개의 줄을 사용하죠. 예.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거 그런 악기들이요. 근데 해금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예. 여기 지판이 뒤에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양 악기는 지판에 대고 손가락을 짚어서 예. 소리를 음정을 만드는 것이고 예. 이 해금은 이렇게 눌러서 음정을 하나하나 만드는데요. 예. 이렇게 올라갈수록 음고가 낮아지고 이렇게 예. 내려갈수록 음고가 높아져요. 예. 그리고 누르면은 음정이 높아지고 풀면 음정이 낮아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클래식 악기에서 왼손이 하는 것보다 이 왼손의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하고 네. 많겠네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표현의 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네. 어떤 그 황병기 가야금 선생님, 예. 가야금 연주가 모두들 잘 아실 텐데요. 그 황병기 선생님께서 그 동양의 음과 서양의 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서양의 음은 어떤 하나의 벽돌을 가지고 하나하나 같은 벽돌을 가지고 쌓아나가잖아요. 예. 그 전통의 건축을 봤을 때는 돌을 이렇게 쌓는다고 했을 때 그 돌 모양이 어떤가요? 다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런 돌담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소리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그 소리 하나하나의 다양함 그런 것이 이 한국 음악의 굉장히 소중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대강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보다 이거 배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맞나요? 조금 더 어렵다고. 네, 조금 더 어렵다고 하셨네요. 네,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이게 접근성이 너무 예. 어려워질까 봐요. 근데 이게 지금 희는 희를 그러니까 이 활이 현이 2개네요. 네, 줄이 예. 두 줄이에요. 그럼 이게 이 줄의 각각의 용도가 다른가요? 어떻게? 이 두 줄은 예. 5도로 조율이 돼요. 그래서 도, 예. 파 이렇게 해서 예. 완전 5도 간격으로 조율이 되죠. 네. 그러면은 해금이 얼핏 보기엔 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줄이 2개인 악기네요. 맞아요. 줄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저도 줄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줄 2줄입니다. 예, 두 줄이어서 그러니까 활을 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네. 어느 활이 켜지고 그렇죠. 해금은 지금 보시는 기본 세팅으로 활이 두 줄 사이에 끼어 있는 세팅에서 있어요. 끼어져 있어서 앞뒤로 앞뒤의 면에서 어떤 면에 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5도 차이 나는 줄을 사용하여서 연주를 한다. 맞아요. 그렇게. 되게 우리 전통악기인데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바이올린이나 그런 것들이나 그런 그 클래식 악기들은 많이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이걸 좀 그러니까 몰랐던 게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금에 대해서 알게 되실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너무 기쁘죠. 저는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금이 보통 선생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로 다시 네. 재해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아까 지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지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를 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양 음악과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음정이라는 지점에서 네. 그러한 것들, 평균율에 가까운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미분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판이 없기 때문에 또 지공이 없기 때문에 조음김이 자유로워요. 이조와 전조가 무한하게 가능한 악기가 바로 해금이에요. 그래서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클래식과도 만날 수 있고 재즈, 팝, 전자음악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만나서 지금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되게 협연하기 좋은 악기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맞아요. 보통 협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음량이 나와줘야지 네. 협연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악기와 협연이 무난하게 가능한 정도의 음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협연 쪽에서는 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음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그런 걸 음을 듣는 거랑 음색이 분명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음색이? 이 해금이라는 거 예. 저도 진짜 28년 동안 해금을 해왔는데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강렬함에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죠. 어떤 보통의 차련악기, 활로 키는 그런 현악기 군의 소리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볼륨의 폭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 감정의 선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악기가 해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핏 듣기에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는 들으면 활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왼손을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안 느껴지고요. 활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해금 연주는 선생님 연주 조금 들어보니까 왼손을 어떻게 쓰는지도 비교적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향이 좀 다르고 저는 음악에 그렇게 깊게 듣는 사람은 아니어서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고 귀가 밝으신 분들이면은 해금의 매력을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저는 그렇게 귀가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밝으시던데. 그러니까 해금의 느낌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귀가 밝으신 분들은 해금 연주를 찬찬히 들어보시면은 해금만의 매력에 깊이 빠지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이거 우리 천주님께서 협업한 영상인데요. 먼저 틀기 잠깐 우리 해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주를 들어볼 건데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악기가 뭐죠? 클래식 기타 그리고 예. 클라리넷. 클라리넷. 입니다. 와, 저기 되게 멋있네요. 저기 어딘가요? 네, 저기 강원도에 예. 뮤지엄 산 가보셨어요, 원장님? 못 가봤습니다. 가보셔야 돼요. 예. 그 뮤지엄 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이 곡은 네. 선생님이 만드신 곡인가요? 김순남이라고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천재적인 작곡가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 김순남의 곡이고요. 네. 그리고 이 편곡 과정을 거쳐서 해금과 클래식 기타, 클라리넷 3중주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어레인지는 클래식 기타 하시는 박윤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저게 저는 악기 구성을 보고 되게 특이한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이 하셨구나. 네. 저를 구성 완전히 처음 느껴보는 처음 보는 구성이어서 되게 신선했고요. 연주도 너무 좋았고 음성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 1분 내외 영상이니까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말이 없네요. 너무 너무 충실한 영상이고 너무 근데 서서도 해금 연주하시네요? 사실은 예. 서서 해금을 전통적으로는 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영상 안에서는 제가 서서 해금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작년에 국립극장 여락 페스티벌이라는 큰 페스티벌 안에서 연주 새로운 신작들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때는 전자음악, EDM과 함께 협업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해금을 이렇게 서서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해금을 했어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네, 뭐- 가능합니다. 이게 받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받침을 하나 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하는 메고 거예요. 네. 그럼 뭐 연주할 때 받침이 있으셨나요? 아, 이거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이 드레스를 위해서 예. 제가 이런 거 물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저 잊었던 마음 그리고 편지는 앨범 이름. 네, 음반 이름이에요. 2CD로 나와 있고요. 예. 네. 제가 좀 들어봤는데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섬세한 악기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이게 현재 천지님이 가장 많이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지금 관객 여러분들을 이 음반과 이러한 어떤 협업 작업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음악에서 보면 크로스오버 뭐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쪽의 시도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짧은 음악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천주님 전통적인 악기로서의 해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무슨 뜻이죠, 선생님? 산조라는 것은 예. 하나의 장르를 뜻하는 거예요. 예. 보통은 가야금 산조, 해금 산조 여러 악기를 앞에 지칭을 하고 산조라고 하면 독주 곡을 뜻하고요. 예. 또 주인공이 되는 어떤 해금이라는 악기 한 대를 놓고 반주하는 장구가 있고요. 이 산조 안에는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까지 천천히 진행이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렇게 앉아서 연주하면 허리 진짜 아프겠는데. 네, 무릎도 아프고요. 목, 어깨 운동을 안 하면 다 아픕니다. 제가 의사에서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앉아서 한번 공연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 앉아 계시게 되시죠? 제가 이 흐르고 흐르다 공연을 했을 때는 예. 정말 70분을 꼬박 앉아 있었죠. 네. 그럼 연습하고 그럴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도 딱 저 자세로 연습하셔야 될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저렇게 앉아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10시간씩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자세가 특별히 좋지 않으면은 네. 오래 하기 힘든 악기겠는데요. 네, 중도 부상이 있어서 예. 악기를 그만둔 친구들도 여럿 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가장 사람 목소리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해금이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약간 되게 슬픈 느낌, 슬픈 얘기를 하는 거. 내가 한국의 한의 정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에 되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저는 아직 문외한이어서 우리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요. 예. 제가 작년에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예. 재작년이죠.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탱고 음악을 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예. 제가 주선율 연주하고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리허설을 계속 하다가 나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사람이 안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 있고 예. 그만큼 무대 위에서 사실 가장 장악력이 큰 것은 노래예요. 사람의 목소리인데 예. 그것에 가장 닮은 악기가 해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현우로 하는 색소폰 같다는 느낌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폰이 뭐 관악기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꼭 음색이 예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사람 목소리랑 가장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해금이 제가 들어본 현악기 중에서는 가장 사람 목소리랑 좀 닮아 있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BTS의 버터인 거죠? 네, 버터. 빌보드 넘버원한. 네, 맞아요. 네. 되게 신선했고요. 되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해금이란 이게 짧은 시간에 이 해금이란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네. 되게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는 새 영상을 선택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보면서 의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정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게 보통은 팔을 가지고 뭘 쓰려면은 네. 어깨가 말리고 몸이 좀 흔들리는데 지금 이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흔드시면서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활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코 아래쪽이 하나도 안 흔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흔들리시는 분은 좋은 연주자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서 좋은 연주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자세가 정말 되게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하긴 가부좌 틀고 하루에 10시간씩 버티시려면 자세가 안 좋으면 못 버티거든요. 네, 맞아요. 트레이닝을 되게 네. 잘 받으신 것 같다. 보통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네. 보고 저는 되게 이거 보면서 연주도 되게 신선했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에서 코가 하나도 안 흔들리고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해금 연주 시에 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인가요, 선생님? 해금의 자세를 제가 저쪽에 아, 앉아서 예, 예.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통은 아까 예, 예. 제가 전통음악 그 산조를 연주할 때 보셨을 텐데요. 예, 예. 그때는 제가 바닥에 앉고 가부좌를 틀고 연주를 했어요. 예, 예. 그게 전통음악을 할 때 기본 자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음악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크로스오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계 형태를 음. 변화가 된 거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은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앉는 바른 자세랑 똑같은 거고요. 바르게 앉는 자세랑 완벽하게 똑같은 설명을 하실 거고요. 오. 직장인들 책상에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가부좌 자세를 원래 설명해 주면 고스톱 치는 자세 어떻게 앉아서 고스톱을 쳐야 되는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10년 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세가 바르지 않은 몸이 흔들리는 순간 연주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흔들려면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세가 지금 의자에 앉는 가장 표준적인 자세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책상에 앉으면 허리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 아프신 분, 목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천지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네. 안 아프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앉아요. 예. 앉습니다. 예. 그런데 코어 쪽에 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예. 자세이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반신에는 부드럽게 힘을 빼줘야 되고요. 이 부드러운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확장처럼요. 이 활도 내 손의 확장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내려와서 이 큰 근육들, 등과 이 어떤 허리 근육, 큰 근육이 작은 근육까지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네. 이 손가락은 음악을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소리들을 컨트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흐르고요. 그리고 이 악기의 본체와 저의 몸이
평행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조금 보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바른 자세랑 똑같은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손끝을 섬세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깨나 위쪽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으면 손을 섬세하게 컨트롤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래서 상체 어깨 쪽엔 오히려 힘이 빠지고 지금 천재훈 선생님 자세를 보면은 가슴이 계속 정확하게 펴져 계시잖아요. 저게 자연스럽게 저는 앉으면 저렇게 안 되거든요. 저는 앉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천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사무직 책상에서 일할 때도 저렇게 일하셔야 되고요. 어깨를 완전히 펴셔서 손가락 끝에 힘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셔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목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목이 아프면은 악기를 접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이 있습니다. 의자에 안 아프게 앉으시고 책상 사무직 환경에서 안 아프게 앉으시려면은 손가락에 힘이 집중이 되도록 어깨를 완전히 푸셔야 됩니다. 맞죠? 선생님? 맞아요. 예. 그 이완이 정말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어깨를 완전히 푸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하체, 엉덩이와 예. 이 허벅지 그리고 예. 코어 여기가 몸의 중심이 돼서 네. 땅처럼 든든하게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체 부분은 아주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힘을 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악기와 내가 평행을 이룬다. 그리고 이 손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평행. 이렇게 처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도 안 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 활을 쓸 때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랑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얘기를 할 때 내가 편한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세가 바른 자세거든요. 지금 연주자로서 바른 자세를 설명할 때 되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몸이 가장 덜 흔들려서 효율적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세를 그냥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바른 자세란 거는 내가 편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물리적으로 안전한 자세. 내가 물리적으로 안정하고 덜 흔들려야지 악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지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저보다 훨씬 더 바르게 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신 겁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선생님 뭐 연주 잠깐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조명곡이라는 예, 음악을 들려드릴 거고요. 저의 스승님이신 김영재 선생님의 작곡이고요. 새소리, 새의 울음소리, 새의 지저김, 또 새의 몸짓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예. 짤막하게 들려드리면 되겠죠?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제가 직접 여기서 들어보니까요. 제가 음악으로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소리에 비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명상하는 그러니까 좀 되게 소리가 실제로 들으면은 우리가 듣는 거 되게 가볍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느낌 많아서 이 느낌이 음원으로 들어선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실질적으로 음원으로는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라이브로 가까이서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실제로 음원으로 들어서 보통 원래 제가 뭐 클래식 음악 들을 때도 되게 조금 좋은 음원 프로에도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듣는 거랑 해금 같은 경우는 되게 차이가 뭐 모든 악기가 다 그렇긴 하지만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공연 같은 걸 직접 보시는 것도 매우 다른 느낌을 네. 받으실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그냥 들으면 여러분 들으시면 좀 구슬픈 느낌이 좀 많이 들리는데요. 그냥 들으면은 맑은 목소리로 구슬프다라는 느낌이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있으시다면은 이게 꼭 현장의 느낌이란 뜻이 아니고요. 음색 자체가 또 되게 다릅니다.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좀 구슬프고 애절한 게 좀 많이 들리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들으면 지금 울림의 사운드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요. 음보다도. 그래서 보통 울림통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물론 현악기들이 좀 그러긴 한데 해금은 이 울림통이 다른 현악기들이 되게 작잖아요. 되게 작아서 그게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되게 크네요. 네, 소리가 볼륨도 풍성한 편이고요. 예. 어떤 서양 악기들과 협업을 했을 때도 마이킹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컬리스트나 솔리스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이에요. 느낌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기회에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랑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의사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진짜 안정적으로 움직이네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어린 친구들 성장이 네. 덜 끝난 친구들이 이거 연주하면은 온몸이 아프겠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습관이 되고 정착이 되고 어떤 근지구력 같은 것도 생기고 어렵지 않은데요. 한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마 보통 통증이 시작될 거예요. 오랜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바로 그때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아주 모든 현악기가 비슷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현악기라는 게 몸이랑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현이라는 거는. 이게 내 몸이랑 일체가 돼서 하는 거 아주 어렸을 때면 상관이 없는데요. 성장이 다 끝나고 한 10대 후반에 하기 시작하면 되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잘하기도 어렵고 여러 군데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아까도 원장님 이렇게 악기의 어떤 구조를 살펴보시고 악기 되게 어렵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오감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악기가 해금이고요. 또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타는 악기가 해금이에요. 아까 제가 굉장히 해금은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악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악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렸을 때 시작하면 당연히 이 현악기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더 나의 몸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활이라는 게 따로 전달되는데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와 되게 진짜 어려운 악기겠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악기라. 그러니까 되게 잠재력이 되게 큰 악기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비욘디니까 채널 특성상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선생님 천지훈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처럼 연주할 때 숨은 어떻게 쉬세요? 호흡은? 호흡은
음악의 프레이징과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예.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한 소절을 하나의 덩어리를 쫙 연결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중간에 헐떡거리면은 그만큼 흐름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이 선율의 흐름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의 숨도 똑같아요. 네. 노래하는 사람이 들이쉬고 뱉는 것과 그 예. 프레이징을 따라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무실에 저는 요새 일할 때는 배에 힘주고 일을 해서 허리 안 아프게 좀 허리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술할 때는 아직 약간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코어가 잘 잡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호흡까지 같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동안 호흡을 일정하게 해야지 몸이 안 흔들립니다. 네.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호흡을 배에 힘을 축 빼고 호흡을 축에 늘어뜨렸다가 어떨 때는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했다 그러면은 허리가 받는 힘이 계속 달라지고 척추의 각도가 계속 달라지시거든요. 허리가 좀 그러니까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언제나 호흡을 일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랫배에 힘주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힘주는 것까지 어려우시면 호흡이라도 일정하게 가져가시면은 네. 허리 통증 중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실 거고요. 네. 그런 쪽에 그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5분,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게 되면은 악기를 못 하시니까 네. 그쪽에서 진짜 몸에서 어려서부터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분이실 거고요. 아프기 전에 호흡이랑 아프고 난 다음에 호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프면 힘 빼면 안 되거든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그러니까 배에 힘주는 게 어려우시다면은 호흡이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대부분 아랫배 쪽은 강하게 버티게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연주를 하시지만 라이브에서도 아랫배 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팔이랑 자세랑 전체 현이랑 네. 다 움직이시지만 네. 이게 그 연주자들한테도 필요한 덕목일 거고 네.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덕목이랑 저는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선생님 연주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네. 선생님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유튜브 천지훈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커버 뮤직도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어떤 정통 레퍼토리도 선보이고 네. 선생님, 네 제가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신 영상들도 다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으시죠? 네, 맞아요. 예, 제가 봤는데 좀 선생님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너무 고급스러운 영상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제가 촬영 현장 선생님도 한번 만나서 촬영 현장도 한번 가서 뵀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깔끔해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제가 뭔가를 하대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 수준의 영상이 아니지 않나. 너무 고급스러운 영상들이 많다.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영상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예. 6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예. 제가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는 재즈 스탠다드를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드레스도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예. 네, 어떤 장작불 앞에서 네, 이렇게 연주하는 영상도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결국은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한다는 그 음악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평도 있지만 그 선생님 자체가 좀 개방적이시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선생님 뵈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해금 자체 연주자분이시기 때문에 해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도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해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내신 책이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연주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좀 되게 모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 컨디션을. 그래서 그 몸 컨디션을 관리하고 뭐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서 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 실천하는 사람이랑 꼭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뭔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잘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생님 뭐 보면은 네. 그 선생님 연수 듣고 힐링 되신다는 분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이 해금 소리가 여러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뭐 여러분들 뭐 비욘디가 결국 의학을 즐겁게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준 선생님이랑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러분들 좀 더 즐겁게 해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네. 보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뭐 해금 연주 다음 주에도 또 뵈시겠지만 그래도 네. 어떤 그 우리 해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잖아요. 네. 해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해금의 매력을 한 3가지 정도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 클로징을 하는 걸로 하죠. 해금의 매력을 3가지를 너무 적나요? 얘기해달라고 하면 정말 너무 적고요. 제가 다음 주에 예. 그 단정한 자유라는 예. 저의 에세이에 대해서 또 예. 말씀을 예. 나눌 건데요. 예. 해금은 그야말로 단정하고 자유로운 악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단정한 자유라는 것이 저 자신의 어떤 성향을 담은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이 해금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면 또 굉장히 정갈하고 또 지판이 없어서 굉장히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는 악기, 그리고 또 매혹 그 자체인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자기 얘기하시는 거죠? 저가 해금이고요. 해금이 접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네. 토요일 낮 시간 여러분 함께 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천진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또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셔서 많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 유튜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양질의 좋은 음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네. 가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천주윤의 서재 꼭 방문해 주시고 꼭 구독해 주세요. 예.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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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